반갑습니다. 저는 전라남도 영광읍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박성환입니다. 현재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. 공인중개사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집이 금액이 크잖아요. 그래서 그 금액이 큰 만큼 집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집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리고 또 집의 소유권이 바뀌는 과정까지 전부 다 책임져 가지고 안전한 중개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입니다.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일단은 부동산 자체가 금액이 크잖아요. 일반적으로 뭐 사고 팔았을 때 뭐 잘못 사면 뭐 환불하던가 아니면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금액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금액에 비례해서 위험성이 있는 큰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는 직업입니다. 현재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과정 또는 자격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.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. 뭐 학력하고 무관하고요. 5개 과목을 시험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60점이 넘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 등록관청에 공인중개사 개설사무소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이 되거든요. 그러면 그때부터 공인중개사로서 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. 부동산 시험에는 총 5과목이 들어갑니다. 민법, 그 다음에 부동산학 개론, 그리고 세금, 그 다음에 공법, 그 다음에 실무 이렇게 통틀어서 5가지 과목인데요. 이 5가지 과목을 시험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60점이 넘으면 부동산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.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낮에 일을 하고 밤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한 2년,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일반인이나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면 충분히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공인중개사의 수익성은 어떻게 되나요? 네, 부동산 이제 중개사무소는 부동산 거래가 빈번해야 그 중개 수수료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 거래가 많아야 됩니다.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시세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겠죠.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또 지역적인 편차가 크기 때문에 도시나 이런 데서는 경기 침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거래가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요. 시골이라든가 영광 이런 읍이라든가 면 단위는 거래가 꾸준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은 없다고 제가 볼 것 같습니다. 스마트한 공인중개사의 홍보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? 지금 제가 그 촬영부터 편집, 업로드까지 다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영상에 제가 그냥 관심만 있었지 실제로 이렇게 영상을 주기적으로 만든다거나 하진 않았어요. 부동산을 하면서 이 손님하고 그 집을 보여주고 또 다시 그 소개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까 하는 그 생각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손님한테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제 채널에 업로드를 하면 거기 영상에 마음에 드신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거나 또 보러 오시거든요. 그래서 구매율 자체가 좀 높아졌고요. 그리고 시간 자체도 굉장히 좀 절약이 됐습니다.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고퀄리티라든가 이런 장비는 쓰지는 않습니다. 그냥 휴대폰으로 많이 찍었고요. 그리고 드론 같은 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는 선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는 없었고요. 그리고 저는 정보 전달용이지 뭐 영상비를 높이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장비로도 충분했습니다. 현재 직업에 대한 장점과 미래 전망은 어떻나요? 그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전국적으로는 엄청 많습니다. 근데 최근에 코로나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공인중개사 직종뿐만 아니라 어떤 직종이든지 실제로 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반에 또 그 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어느 직종이든 간에 자기가 그 직종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을 생각해서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만큼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 어플이라든가 우리 요즘에 많은 그 사이트들이 많은데 그 사이트로는 한계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그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. 직업에 대한 보람을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? 보람찬 거는 일단은 그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대에서 직장인으로서는 내가 이만큼 일을 해도 이만큼 내 페이가 적당한 거를 항상 의문점을 가졌어요. 그래서
직장인으로서는 항상 불만이잖아요.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는 이제 자영업자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한 만큼 자기가 그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큼은 좀 보람을 있고 자기 만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로는 제가 중개사 일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경제 시장에 대해서 자주 접하고 또 공부하게 되니까 제 자신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점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.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? 그 일반적인 그 의뢰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해서 들어오는 게 좀 있어요. 근데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싸고 좋은 물건도 있지만 좀 비싸다거나 아니면 되게 굉장히 팔린 어려운 물건들이 좀 자주 접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일반 고객한테는 그 싸고 좋은 물건을 소개해야 되지만 또 반대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팔리기 어려운 물을 또 팔리게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 물건이 들어오면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좀 캐치를 해서 그 부분을 부각시켜 가지고 팔리기 어려운 물건을 좀 짧은 시간에 팔리다든가 아니면 자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졌잖아요. 그래서 되게 빨리 처분해야 될 시점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좀 빨리 처분을 됐다. 그래서 좀 감사의 표시를 또 한다거나 또 이랬을 때 좀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.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?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때 학창 시절에서는 사실 뭐 부모님한테 용돈도 받고 했기 때문에 돈이라든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. 근데 이제 나이가 지나다 보니까 관심이 생겼는데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일찍 한번 중개사 일을 한번 해보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생깁니다. 좀 더 저는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. 청소년에게 전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정보가 있나요? 제가 여러 연령층을 만나고 또 거기 그 연령층의 집을 가보고 또 그 사람들의 살아온 얘기를 듣기도 하거든요. 그러면 나이가 어리신 분들부터 나이가 높으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그 세대를 만나곤 합니다.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예전에 했던 것들 그리고 또 지금에서 그 결과물을 보게 되거든요. 최근에 갔던 집은 어르신인데 그 집에 굉장히 그 고가의 명품 시계를 그 액자로 해놓으신 거를 봤습니다. 근데 그거를 보니까 그 액자 자체가 굉장히 또 녹이스럽고 안에 있는 시계들도 굉장히 그때 쓰는 비쌌을 때인데 지금은 너무 볼품없게 그렇게 돼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전략을 해서 이런 동산에는 투자를 하지 말고 좀 부동산 쪽으로 좀 가치가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돈을 모으고 그쪽으로 아끼면 나중에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